시골 남원 시내에서 한 10km 떨어진 아주 깡촌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뒤 동산에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예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고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거기서 엄청난 그 부흥이 약간 그 재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장로님, 임준규 장로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남원교회를 지으셨고 설립했고 그 후에 남원 동산교회가 또 만들어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남원 동산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중3 때 그 교회를 나가서 어린 나이인데 청소년들, 어린이들 한 70명, 80명 정도 안식일날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마을 사람들, 어른들 불러서 설교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 예배소 소장 이름을 듣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호남 회장님도 오시고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세상적으로 빠져들고 방황하다가 30대 초반에 다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동시에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었고 그때 놀라운 경험으로 어머님 아버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랑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을 공부해 왔고요. 또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해 왔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발표도 하고 포럼도 열고 그런 제가 살아온 것을 옆에서 정영신 장로님께서 봐오셨고 또 한번 통화하면은 한 30-40분씩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애언서를 얘기 나누고 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속도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4차 산업은 5차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4차 산업을 끝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당시에도 시세를 아는 분이 20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방향을 잡고 연설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에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메타버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웹 3.0이라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의 핵심,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AI 시대는 다 아시죠? AI 시대.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AI 시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 4차 산업의 핵심 두 가지가 AI와 빅데이터입니다. AI와 그 블록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퀀텀 들어보셨죠? 주파수 에너지. 이것도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결국은 디지털 시대를 의미하는데 양자 시대. 그 다음에 STO. STO는 생소하시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흘러가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다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IT 공룡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AI 시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직업이 거의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20억 개 직업이 사라집니다. 20억 개 직업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판사들이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은 AI가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고 그렇죠? AI가 다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AI로 우리나라에 모인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모인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잠실에 7층 전층을 쓰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슈트를 입고 엄마가 자녀가 먼저 사별을 했는데 자녀를 만나는 그런 자녀를 소환하고 부모를 소환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날 수 있는 거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일상이 된 AI.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죠? 예. 핸드폰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핸드폰이. 거기서 우리는 검색뿐만 아니라 거기서 은행 업무도 보고 거기서 취미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직업적으로 핸드폰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아시죠? 아시죠? 모르셔요? 예.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인물이죠. 예. 불교 신자고요. 예. 반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도 AI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기술로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테슬라 자동차 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테슬라가 대표적인 AI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냐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립니다. 네. 왜 그럴까요? 한국만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나 산이나 들이나 우리나라는 어디서든 장소에 거의받지 않고 인터넷이 터지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부산 백스코 주차장을 딱 치고 운전대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지 않고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부산 백스코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그죠? 또 음악도 듣고 가족들이 대화도 나누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AI, 이 IT 공룡 기업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페이스북이 몇 명이죠? 20억 명이 넘죠. 27억 명, 29억 명 얘기하죠. 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T 공룡 기업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터넷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또 하나의 국가처럼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구글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한번, 4차 산업혁명까지 온 것을 짧게 보면은요, 1차 산업은 영국에서 시작됐죠. 약 120년이 걸렸고요. 전기기관. 2차 산업은 전기 에너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입니다. 3차 산업은 여러분들이 아는 컴퓨터, 인터넷.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딱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딱 10년.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핵심, 인공지능과 아까 블록체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는 로봇 기술, 또 AR, VR 들어봤죠? AR, VR. 여기 눈에다 고글을 쓰고 보면은 뭐 초월적인 세상으로 뭐 3D 입체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해도 뭘로 전쟁을 해요? 드론으로 전쟁을 하죠.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서 집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나 밥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그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AI가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이 무서운 건 뭐냐면 속도입니다. 4차 산업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전문가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4차 산업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빨리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더 진행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4차 산업은 AI로 통합니다. AI로. 그리고 그 블록체인으로 다 담습니다. 블록체인에 담습니다. 좀 이따 그건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농업 분야 거의 다 AI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양원의 돌보미 서비스도 AI로 다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독거노인들이 로봇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로봇이 내가 원하는 음악 심심하지 않게 다 해줍니다. 비서 노릇을 다 해줍니다. 제조 분야, 그 외에 치안 분야 다 지금 AI입니다. 강남에 한번 우리가 그 강남 테헤란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하루에 한 300번에서 500번 정도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이제 더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지메일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 이 지메일에 보면 스마트 답장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면 0.5초 만에 10만 권의 책을 읽어버립니다. 0.5초 만에. 그리고 6억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최소 10억 배 이상 빠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AI입니다. 무섭죠? 2030년이 되면 신세계 질서 발표한 게 몇 년이죠? 2030년이죠. 2030년이 되면 AI가 인간의 뇌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무시하게 AI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AI 왕국을 건설하는 IT 공룡 기업들 9개가 있습니다. 9개. 자,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 6개, 중국이 3개입니다. 구글은 지금 17개 회사를 지난 3년 동안 17개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메타는 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사명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바꿨죠? 지금 회사 수익의 30%를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IBM은 인공지능 왓슨을 개발해서 의료용으로 쓰여질 것을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화된 AI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켄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커가 안 좋아서 오늘. 네. 증권에서 업무공자 애널리스트 15명 한 달에 걸쳐하는 작업을 한 5분만에 처리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켄쇼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 검색창과 같은 네모난 통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5만 개가 넘는 변수를 분석해 2,500만 개 이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에서 신제품을 선보였을 때 어느 유럽업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신제품 출시 전의 주가는 어땠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같은 궁금증을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 풀어줍니다. 켄쇼는 기업의 실적, 신제품 발표, 주가 공고, 정부의 경제지표 발표, 금융단통의 재정정책 변화, 정치적 이벤트와 20년 위약국간 EDAS 수명까지 금융시장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 분석이 가능해 금융데이터 분석이 제어. 자, 이 켄쇼를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켄쇼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줄 것 같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투자회사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골드만삭스에 600명의 전문가들이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이 켄쇼를 도입했더니 실시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 결과 598명을 해고하고 2명만 관리자로 남았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위력입니다. 지가 빅데이터로 모든 걸 AI가 켄쇼가 분석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팔아라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갈수록 놀라운 일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동영상을 좀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가 나타난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원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 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 대공과 뺑소니 범죄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그대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충전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트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웅입니다. 대단하죠? 예,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거기는 그 밤에 그냥 그 편의점 가면 그냥 아무것도 가지 않고 얼굴만 물건 제품 사고 얼굴만 갖다 대면 그냥 결제됩니다. 다 아시죠? 갔다 오신 분들은. 0.1초 만에 1만 명의 얼굴을 인지합니다. 즉 잠실 야구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쭉 둘러보면 몇 초 만에 모든 걸 다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인지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범인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지까지 다 아는 세상이 됩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까지도. 정말 이 CCTV를 넘어서 감시 카메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산국가를 넘어서서 이 스마트 안경은 전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스마트 안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눈에다 넣어서 저 기술만 나오면은 그냥 표시도 안 나겠죠. 예, 표시도 안 나고 다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빅브라더의 사회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쥔 극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나갈까요, 앞으로? 앞으로 바티칸과 연합할 이 미국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얻을 것이고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와 통제 사회로 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만 갖고도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고 이만큼 지금 빠르게 급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블록체인은 뭐냐면 하나의 블록, 가상의 사이버 공간 속에 진짜 이 사각형의 블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저장이 꽉 차면 또 다른 블록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또 다른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체인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유합니다. 공공거래장부고 공유경제 플랫폼이고 분산화 거래 원장입니다. 즉 은행이 이걸 도입하면 은행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농협은행에 다 우리가 회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등록되어 있어서 여기 모인 100명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보안성과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하나 띵동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백서라고 하는 그 로드맵 계획서가 나온 9장의 계획서가 나온 코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갖고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어떤 것도 해킹이 안 되는 해킹을 다 막아버리고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없습니다. 그죠? 미국 펜타곤도 해킹당할 수 있고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펜타곤이 도입하면 해킹도 안 되고 디도스 공격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문서, 계약이 위조와 변조가 안 되는 위변조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놀랍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서울검찰청이 우리나라 검찰이 도입하면 억울하게 옥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논문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거 있죠?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없습니다. 의료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오진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성큼성큼 우리 개인, 기업, 사회, 국가로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가 돼야 안 돼요?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요? 네,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이 긴데, 우리는 웹 1.0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웹 1.0 시대. 웹 1.0 시대는 1990년도에서 한 2000년도 그냥 우리가 읽기만 가능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읽기만 가능했고요. 읽기 전용과 그냥 검색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웹 2.0 시대입니다. 웹 2.0. 읽고 거기다가 블로그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웹 3.0 시대로 갑니다. 웹 3.0 시대는 바로 블록체인이 도입돼서 전문용어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코인.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코인을 17살짜리인 비탈릭이 2014년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끄지고 나왔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영리한 계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앱이 많이 있죠? 앱을 보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정보를 보고 그걸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진 앱, 거기에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킹이 안 되고 중앙화가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걸 보고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D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앱에서 활동했지만 이제 D앱 앞에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넣어놓으면 그 자산이 해킹당하나 도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나들고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해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곧 웹 3.0 시대가 열립니다. 웹 3.0 시대는 웹 3.0 안에서 우리가 경제활동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잘합니다. MZ세대들. 그 웹 3.0 플랫폼 앱 안에서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 거기에 뭔가 행위를 하고 미션을 하고 액션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 그게 웹 3.0 시대입니다. 무섭게 변하고 있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NFT다, 디파이다, 덱스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걸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NFT라고 합니다. 딱 하나 있는 거. 손흥민이 어제 경기를 했죠. 어제 포르투갈하고 했을 때 어제 입은 유니폼을 가지고 NFT로 작품으로 해갖고 경매를 했다. 그게 바로 NFT입니다. 이해가 쉽죠? 어제 포르투갈전에서 자기가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죠? 그 황희찬 선수인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그 16강에 갔잖아요. 그 옷을 입은 거. 황희찬이 옷을 딱 벗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옷을 가지고 경매로 해서 누군가 낙찰을 가지고 그걸 갖고 있었다. 디지털로. 사진으로든 뭐든. 그게 바로 NFT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 NFT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관하고 소유주를 증명하는 게 바로 NFT입니다. 자, 디파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제가 설명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들은 뭐예요? 중앙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거기다가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도 다 줘야 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오늘 당장 5억을 인출하겠다, 10억을 인출하겠다. 그거 사유서 다 써야 되고 그렇게 인출도 못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탈중앙화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 10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조경신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이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언제 몇 시에 누가 조경신 장로님한테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 결정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D앱들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자산을 해킹도 디도스도 유변조도 안 되는 그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래소, 그걸 덱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앱입니다. D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3자를, 중개인을, 은행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P2P로 제가 그냥 조경신 장로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보낼 테니 여러분들은 확인하세요. 그 분사나 거래 원장, 블록에 들어가서 다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D앱입니다. 그게 중개인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중개인이 계속 사라집니다.
아까 20억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중개인이 다 사라지는 세상 속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P2P라고 합니다.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 영리한 계약으로 모든 계약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디앱 안에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전 없는 사회는 다 아시죠? 동전 없는 사회. 지금 현금 가지고 버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탈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버스 1,000원, 2,000원 가지고 타기 없는 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현금을 받지 않아요. 그죠? 현금을 받지 않고 뭔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결제되는 그런 신속하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좀 적응이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응이 어려워서 저 노원구에서는 60대 이상, 70대 되신 분들이 은행 앞에서 막 시위를 했죠. 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고 자꾸 디지털로 바꿔가냐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자녀나 손자들이 없어서 도움도 못 받는 그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고통을 토로하면서 막 시위를 하고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코인마켓캡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사이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 전 세계 몇 개 정도가 있냐면 한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상위 10개만 뽑아봤습니다. 어젯밤에 뽑은 거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422조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이 422조. 어마어마하죠? 2위 이더리움이 202조, 3위 테더 84조, BNB, 바이낸스라고 하는 중국계 거래소거든요. 거기 뭐 60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가냐면 앞으로 몇 년 내로 지금은 422조지만 경단위로 갈 겁니다. 경단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 골드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 좋아하죠? 금바, 금바 있죠? 금바. 금값도 엄청 올랐죠? 옛날에는 모든 화폐가 근본이었잖아요. 그죠?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패망 이후에 닉슨 대통령의 1971년도에 근본위제를 없애버리고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본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금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바다에 갇혔죠. 바다에 빠졌죠. 예. 그러면서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지금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세상이 됐습니다. 골드하고 디지털 골드. 골드는 진짜 금이고요. 디지털 골드는 비트코인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지금 2천만 원대 조금 넘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사셔도 좋습니다.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이런 디지털 화폐가 코인이라고도 하고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왜 이게 보안이 좋냐면 원래 암호라는 것은 국가나 국방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엄청난 수학 그 알고리즘, 수학 연산 그걸로 해서 이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10,000개가 넘는 이 코인,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2, 3년 내에 거의 한 98%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어요. 제도권 밖에. 이 제도권이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일은 아니고요. 조만간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지금 CBDC라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만들고 있을까요? 안 만들고 있을까요? 예,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트를 다 끝내놨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얘기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예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유럽, 미국, 일본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이화폐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분 초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동성, 그 은행에 있는 자산을 맞춰서 아마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10,000개가 넘는 디지털 화폐가 98%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다스립니다. 미국에 SEC라고 있어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CFTC라고 있어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예,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적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증권, 주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상품, 하나는 증권, 또 하나는 화폐. 이 세 가지로 다스립니다.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예. 그래도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상품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 상품은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비트코인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증권으로. 그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바로 STO입니다. STO. 자, 이 STO. 신자본주의 서막 증권형 토큰 시대. 우리 조경식 장로님은 잘 압니다. 예.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증권 토큰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예. 증권 토큰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오늘 밤이나 내일 구글에 가서 STO를 치거나 증권 토큰 시대를 치면 대한민국 대기업이 다 뛰어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이 증권 토큰 이 사업에 전부 다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 다 마찬가지고요. 증권가 뛰어들었을까요? 안 뛰어들었을까요? 증권가 뛰어들었습니다. 은행 뛰어들었을까요? 은행. 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등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취급하려고 법인 설립 다 했고요. 수탁사업, 금감원의 인허가 다 내놨습니다. 자, 제도권으로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다 거래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 작년에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도권이 남아있어요.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것을 주관하는 게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삼각편대를 얘기해 보면 미국 재무부죠. 미연준, 미월가입니다. 미연준, 미국은 달러를 국가에서 찍어내요? 개인 찍어내요? 개인 찍어내죠. 무슨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들 몇 명이 하고 있죠? 예. 미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몇 명의 유대인. 이 사람들이 빅브라더예요. 그죠? 빅브라더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달러 찍고 싶은 망을 때 찍습니다. 예.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언제든지 발표를 합니다. 올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발표를 했고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전 세계 금리와 물가와 요동치고 가상화폐가 박살나고 주식이 박살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또 발표가 있습니다. 매달 발표합니다.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단 소수의 몇 명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아까 우리 AI로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미국에 달러를 찍어내는 파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백발의 마녀라고 하는 제닛 앨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뒤에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전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시대는 여러분, 증권 토큰 시대는 뭐냐면, 이제 제도권 법으로 이걸 다스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빌딩을 100만 원치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런던에 있는 빌딩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카사라는 업체입니다. 한국의 카사라는 업체는 지금 3번째가 넘었고요. 1호가 강남역, 양재역, 역삼역 중간에 있는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짜리를 디지털 증권으로 해서 얼마 공모가 5,000원씩 해서 수백 명이 그 건물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오늘 좋은 거 저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 뭐 몇십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어야 빌딩을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30만 원어치만, 50만 원어치만, 100만 원어치만 해도 빌딩주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증권 토큰입니다. 디지털 토큰. 자, 제가 만약에 2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면 제 빌딩을 5,000원짜리 토큰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수백 명한테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한테도 팔 수가 있고. 근데 이 빌딩 가격이 오르면 토큰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수당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카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의 용산이 아니라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저도 그런 일을 할 뻔했었습니다. 참,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집에 많이 있죠. 자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증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채권, 금, 고급 차, 이런 모든 자산을 다 토커나이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블록체인을 고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블록체인을 고정시켜서 그 안에서 자산을 형성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이버 공간 속에 그 자산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건 알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죠. 네. 이제 다음 것으로 양자 에너지 한번 볼까요? 양자 퀀텀 에너지.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 옆에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수성 88일, 금성 124일, 지구는 365일, 예, 화성은 686일, 태양을 향해서 돌죠. 예,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지구를 도는 달이 있고, 이 태양계가 지구를 향해서 태양계를 돕니다. 이 태양계가 200억 개가 넘죠.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주에는 태양이 몇 개가 있어요? 200억 개가 넘어요. 그 200억 개가 하나의 은하계죠. 그 은하계가 다시 몇 개가 있어요? 150억 개가 넘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천만만으로 표현합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해봐요. 숫자 정리가 되나요? 인간의 숫자는 안 나오죠. 그렇게 우주는 태양이 많아요. 그렇게 별들이 많아요. 그 별들이 북극성을 향해서 돌아요. 그리고 오리온 성자가 있어요. 오리온 성자의 오픈 페이스 있죠. 열린 문. 우리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네. 거기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4만 배예요. 거기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 천천만만의 별들이 도는 힘이 뭘까요? 그게 파동, 주파수, 진동입니다. 지금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돌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파동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로 지구는 막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도니까 우리가 도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그게 퀀텀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천천만만의 별들이 사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힘, 그 에너지 힘이 어떻게 이 시대의 디지털로 바뀌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무거워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힘을 가진 말씀이 아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법이 곧 나오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파동입니다. 그 말씀이 진동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를 없애도 들리죠. 이게 진동이에요. 이게 파동이죠.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만든 저 현미경으로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1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3개월 만에 14명을 암 환자를 다 완치시켰습니다. 4개월째 2명까지 완치시켜서 100%의 암 환자를 완치시켰습니다. 언제? 1800년도에요. 그런데 과연 이 에너지 치료법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죠. 제약 카르텔이, 미국 의학 카르텔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연구원들 다 독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이몬드 박사도 바륨과 약물 중독으로 독살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 연구소는 불탔습니다. 지금 이러한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한번 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전기자극을 주거나 VR 기기를 시청하는 등 새로운 치료 방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10월에 출시한 우울증 전자약 아이트 스틱. 미세한 전기자극 장치를 머리에 착용해 우울증을 개선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단 30분이면 집에서도 자유롭게 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의 처방대로만 작동해 오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에 나선 뒤 올해가 돼서야 국내 첫 전자약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네, 전자약 시대, 디지털 약 시대. 양자 퀀텀 에너지로 치료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독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독일에서 이 에너지 제품으로 만들어서 독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딱 켜가지고 제 스마트폰으로 제 심장을 딱 누르면 제 심장에 맞는 주파수를 독일 클라우드 서버에서 즉시 쏴줍니다. 심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 사진이 저 사용 전과 후 5일 만에 고혈압이 저렇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파킨슨 환자분들이 좋아진 사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 3분 정도. 그 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200개가 들어있습니다. 우울증도 넣을 수 있고요. 피부도, 정서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해독 부분까지. 스킨, 정말 오장육부를 넘어서 다 주파수 파동으로 독일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디지털 시대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들어가고,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얼굴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정보를 다 빼갈까요? 안 빼갈까요? 또 나쁜 주파수가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가평에는 너무나 좋은 주파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주파수가 너무 좋고, 이 공기, 여기 잣나무의 피톤치드, 이게 굉장히 많은 주파수들을, 좋은 주파수를 끄집어냅니다.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왔는데 피곤하지 않아서 이 강가로 쭉 다니는데 정말 피로가 풀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파수를 여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 성도님들이 쏟아내는, 나오는 주파수 에너지가 너무나 좋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메타버스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메타버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이 메타버스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글링 하셔서 보셔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얼마만큼 메타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T 공룡기업은 다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 아까 얘기했던 NFT, 디파이, 덱스 등 게임 등 수많은 디지털 금융거래 또는 그 안에 모든 쇼핑 생태계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안에, 이 디지털 세상 안에 그걸 전체를 다 쓸어 담는 이 메타버스 안에 가상과 현실과 이 초월적인 세상을 만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AI, 빅데이터, DF, 또 블록체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감시 통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침투가 들어올 환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을 보시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이렇게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현실의 이미지에 가상의 이미지까지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주변까지 다 파악하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일상을 디지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그 다음에 겨울 세계. 이 거울 세계라고 하죠.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미러월드.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하죠. 자, 이게 현재 구글 맵 지도입니다. 구글 맵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맞죠? 보셨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국가 수반들이 미팅을 할 때, 정상회담을 할 때 뭘로 했어요? 아바타로 해요. 대학교 졸업식을 아바타로 합니다. 학교 가지 않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다음 달에 제대하는데 1년 반을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학교 동기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왜?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줌으로 집에서 막 강의를 듣고. 코로나가 이 메타버스 세상을, 디지털 세상을 촉진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이 무서운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테스트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구상에. 글에 나오죠? 화이트 글에. 그가 공중에 뿌리매.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 봤습니다. 자가격리를 해봤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해봤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발버둥 쳐서 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영업제한이 걸리고, 그러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뭘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고. 뭐예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가 실현됐던 겁니다. 테스트를 다 해서 빼앗아 봤어요.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국가에 맡겨봤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 메타버스 속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테스트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잘생겼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누구냐면 테슬라의 창업자입니다. 테슬라.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창업주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기업이 처음에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테슬라를 만들었고 오픈 AI 기업 뉴럴링크 트위터를 만들었습니다. 트위터는 이번에 57조의 인수를 했습니다. 57조의 트위터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부자 서열 1위이기도 하면서 금융과 이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 할로윈 축제 때인데 올해 할로윈 축제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포맷이라고 합니다. 바포맷. 저 가운데 그림을 보면 남자인 것 같은데 가슴이 있고요. 그죠? 염소죠? 누구를 상징할까요?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양성을 가진 염소신을 섬깁니다. 이 사탄 숭배자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 세계 대중음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기업 중에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뇌에다 칩을 이식하는 거. 그거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Installation of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네, 척수 질환자나 뇌 쪽의 질환자를 고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FDA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뇌에다가 칩을 1시간 만에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켜 우리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뉴럴링크는 사실은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까지 살펴봤는데 4차 산업은 무서운 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요. 이 속도, 이 4차 산업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신 문제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죠.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잘 안 터집니다. 예. 그것을 스페이스X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입니다. 이걸 직접 보여주면 참 좋은데 연결이 오늘 좀 안 돼서 스피커랑 좀 다음에 좋은 환경으로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을 하면은 이거 이제 돌리면서 아까 구글 맵처럼 다 볼 수 있고요. 한반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주변을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꾸며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우주 탐사 기업이 한 달에 약 600개 정도를 쏘아 올립니다.
적에도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적에도 초고속 인터넷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몇 개까지 쏘아 올리냐고 하면 4만 2천 개까지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약 한 4천 개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의 사막이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이나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한국처럼 인터넷 속도를 내겠다. 한국보다 오히려 40배 이상 빠르게 하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입니다. 이 스페이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링크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치시고 손으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저게 지구촌에 내년 1월 달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 42%가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58%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2%가 다 사용하고 속도가 정말 한국보다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1분기에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화상 통화하신 거 보시죠? 예. 한국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통신 에너지 장비를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냥 무료로 이 스타링크로 바로 복구를 시켜줘 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왔죠? 그 자금 4천억을 미 정부에 요구했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니까 바로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예,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쟁도 지금 4차 산업 모든 것도 이 통신 문제로 해결됩니다. 이게 앞으로 2, 3년 내로 2027년이면 전 세계가 통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차 산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4차 산업 모든 것이 메타버스, 암호화폐, AI 그 모든 프로젝트가 언제 맞춰져 있냐. 그런 모든 플랫폼 기업이 언제 완성되는 걸로 맞춰져 있냐. 203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들이 꿈꾸는 신세계 질서입니다. 우리 신세계 질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링크는 북미,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한 40여 개국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4차 산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 또 이 DB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엄청난 정말 수많은 강신술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은 영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를, 여러분 신상을 그들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침투할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은 우리한테 침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AI가 신이 되고 있습니다. AI 로봇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추앙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본,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누구를 경배하라는 걸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리는 그 창조의 기념일,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지 못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2장 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사탄이 정결한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누굽니까? 네? 예, 우리입니다. 남은 자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교회의 남은 자손이야 됩니다. 자,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용은 한 세력과 전쟁을 하죠. 그 한 세력이 남은 자손이죠. 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짐승의 표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영적인 전쟁의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미국과 교황청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짐승의 뜻을 세우는 법제도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거절하는 법령입니다. 맞습니까?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니란 것이 밝혀지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법령이, 국가적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방향을 잡고 그 키를 쥐고 놓치지 말고 한 방향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 살인까지,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둠에 묻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곧 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육간에 무서울 정도로 4차 산업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재림 나그네의 여정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디앱들과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고 간절합니다. 저도 사는 게 좀 힘듭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서 주님 나라에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